입시를 묻다 피기맘. 의대 입시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학계열 수시와 정시라는 주제로 이혜용 소장님께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이제 1월이 다 지나갔네요, 벌써. 이제 시작했나 그랬더니 세월은 빨라. 특히 이제 고3들한테 세월은 무지 빠르겠죠. 금방 뭐 눈 깜짝하면 수능 될 것 같아요. 290일이야 벌써. 자, 일단 기본부터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입시를 전혀 모른다 생각하고 기본을 해보면 수시하고 정시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우리는 정시밖에 없었어. 그래서 특별히 거기다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대학 입시였어. 입시. 근데 이제 어느 날 미국산 제품인 수시가 수입이 됩니다. 수시가 이제 미국에서는 얼리라고 불리고, 그래서 정시에도 또 이름을 붙여줬어야 돼. 그래서 레귤러, 이제 미국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거죠. 근데 이제 요게 도입됐던 시점이 언제냐면 문민정부가 출범했을 때예요. 이제 그 전두환 노태우 정부 끝나고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 하면서 1995년에 이제 교육 개혁을 대대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학력고사가 너무 후졌으니 학력고사는 뭘 평가하는 거예요? 뭘 평가하나요? 학력만 평가하는 거야. 근데 수능 시험은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시험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SAT를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걸 들여온 거죠. 그게 이제 9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본 거고, 실제로는 93년부터 본 거죠. 이제 그게 실시되다가 원래 그걸 도입할 당시부터 수시도 같이 들여오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이제 선진적 평가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수시 제도가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수시하면 우리는 그냥 대표적으로 뭐가 생각나요? 학종이 생각나죠. 처음에는 뭐였냐면 입학사정관 제도라 그랬어요. 그것도 미국 걸 그대로 들여와가지고 이름도 입학사정관 제도. 근데 여기 때는 미국 제도를 역시 그대로 도입해서 외부 실적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토플이 난리가 나고 한국사 인증 학원이 막 문전성시를 이루고, 테셋이라고 그 경제 경제 관련 시험 막 난리가 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도 있었냐면 AP 이거 뭐 하여튼 별걸 다 해도 되는 게 처음에 됐죠. 근데 이게 사교육에 완전히 난리가 나고 이러면서 야, 이건 문제가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제일 먼저 사라진 게 그게 사라진 거예요. 외부 실적 반영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토플 기록하면 떨어지고 이런 게 없어진 거야. AP도 안 들어가고. 이제 없어져서 이름을 미국식 입학사정관 제도는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우리는 못하게 했으니, 그래서 그걸 이름을 순화해서 바꾼 게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만 봐야 되는데 학생부에 있는 건 종합해서 다 본다. 그런 의미였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제 문제가 생겨.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어느 학교는 막 100페이지를 써주고 열심히 써주시고 어느 학교는 안 써줘. 그래가지고 이제 양의 제한을 두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특은 몇 자 이내, 독서는 제목하고 한 줄 써라. 뭐 이게 제약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봉사활동 교내 상도 안 되고 봉사도 혼자 하는 건 안 돼. 뭐 이렇게 난리가 나. 실제 뭐 그럴만 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목격한 것도 많아요. 엄마가 그 어느 단체에 기부를 해. 그리고 봉사 점수를 받아. 네. 그리고 봉사활동을 엄마가 해. 그 학생 거를 하여튼 뭐 그러니까 믿을만 신뢰하지 않을만 하죠. 그래서 이제 다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요즘 올해 시행이 되는, 그러니까 2024학년도부터 도입되는 다 없어진 학종, 다 없어진 학종. 그게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그 얘기가 주는 아니고, 학종은 똑같으나 의대 학종과 공대 학종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매번 누누이 얘기해 주시는 공대 학종은 예를 들면
수학, 과학 내신 성적의 나머지 성적 얘가 먼저예요. 공대에 필요한 수학, 과학 내신 성적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성적을 고려하고 그 다음이 교내 활동을 고려하고 마지막에 면접을 보는 거야. 근데 의대 학종은 전 과목 성적을 먼저 봐. 왜 그럴까요? 왜 공대는 수학, 과학 성적을 먼저 보고 의대는 전 과목을 먼저 이제 1순위가 왜 공대하고 의대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의대 학생들은 제 지원하는 친구들은 막 1등 너무 잘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뭐냐면 전국의 의대가 수시로 1,700명 뽑는데 전국의 공대는 몇만 명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걸 서울대 공대로 좁혀도 네. 서울대 공대 인원이 전국에 뽑는 모든 의대를 합쳐도 서울대 공대가 많아요. 적지 않아. 왜냐하면 서울대 공대는 기계공학도 있고 컴퓨터공학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공대 입장에서는 내가 10명을 뽑아야 되는데 10명 중에 수학과학도 1등이고 국어 영어도 1등인 애가 7명밖에 없는 거야. 그럼 3명은 어떻게 해야 돼? 3명은 적어도 수학과학은 1등급이긴 하지만 국어 영어가 2등급, 3등급인 친구를 뽑아야 돼. 그 정도도 괜찮다 이렇게 안 용인을 그러면 해주고 3명을 안 뽑고 우리는 그래 1등급 아니니까 3명을 안 뽑을래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의대는 뭔 일이냐면 전국의 모든 의대가 수학과학뿐 아니라 국어 영어 심지어는 사회도 1등급 이내로 뽑아도 인원이 남아. 그 차이인 거죠. 공대는 너무나 많다. 그다음에 서울대 공대만 쳐도 컴퓨터부터 조선해양까지 엄청나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러니 전국의 1등급인 친구들로만 다 채울 수 없는 거야. 근데 의대는 다 채워도 되는 거죠.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의대는 저럴 수 있으니까 저러는 겁니다. 할만하니까 할 수 있다. 우리는 1등급만으로 뽑아도 되니까 하는 거야. 공대는 그럴 수 있는 과가 몇 개 있죠. 뭐 서울대 컴퓨터, 전기전자, 뭐 몇몇 과는 그럴 수 있지만 나머지 과는 뭐 서강대 컴퓨터공학이 우리는 수학과학도 1이고 국어 영어도 1인에만 뽑을래. 그러면 못 뽑아. 충원을 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생긴 거다. 그리고 의대에는 수능 최저가 있어. 왜? 이 전 과목 내신이 좋은 애도 2배쯤 되니까 수능 봐서 걸러내도 괜찮아. 그리고 심지어 뭐로도 더 걸러야 돼? 면접으로도 더 걸러야 돼. 이게 의대와 공대의 차이다. 저는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죠. 의대가 왜 저렇게 1등급만 좋아하고 난리를 피냐? 그래도 되니까.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도 되니까. 만약에 10년쯤 지나서 의대의 인기가 지금보다 떨어졌어. 이제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옛날처럼 한 30년, 30년 전처럼 서울대, 공대, 연대, 공대, 고대, 공대 가구 의대야. 그러면 의대도 이제 수학과학만 1등급이고 나머지 2등급인 애도 뽑겠죠. 뭐 한마디로 간단해요. 그래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구분해 보면 특목, 자사, 일반고를 구분할 수 있죠. 특목고는 말 그대로 특수 목적의 고등학교예요. 그럼 특수 목적 특목고의 1번은 뭐냐? 최고 예고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예고, 최고는 진짜 뭐 선화예고 갔어. 그러면 나는 예술이. 그래야 되는 거야. 나는 서울 최고 갔어. 근데 저는 수능을 할래요. 안 되지. 그 운동만 하는 거예요. 원래 특목고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과학고가 그다음 만들어졌죠. 그래서 니네들은 한국의 미래를 이끌 과학의 영재들이니까 수학이랑 과학 위주로 공부해. 그래서 다른 공부 부담을 줄여준 거야. 그 다음에 생긴 게 외고죠. 외고. 니네는 그 88 올림픽 직전에 전두환 정부에서 통역사가 필요해서 긴급하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어학 위주로 해.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특목고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정시에는 안 맞아. 오로지 성향이 맞는. 내가 외고 중국어과야. 그럼 서울대 중국어과, 연대 중국어과, 고대 중국어과를 해서 누가 중국어를 잘하고 더 흥미를 느끼고 있냐를 보고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학종인 거야. 뭐 자사고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일반고하고 교육과정은 비슷해요. 하지만 특목고처럼 목적이 분명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저는 민사고 하나고는 그냥 특목고라고 봐도 된다고 봐요. 민사고는 원래는 국제학교를 보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외국 대학은 AP로만 공부해요. 왜 AP를 하면은 미국의 칼리지 보드에서 공인을 한 거니까 인정이 되는 거야. 하나고도 민사고랑 비슷한 취지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기도 교과 전형으로 못 가고 정시 준비 별로 안 하는 학교인 거야. 근데 이제 다른 자사고들은 다르죠. 뭐 휘문고니 외대부고는 입시가 바뀌면 그냥 다 수능 공부해.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다양한 고등학교 중에 의대 입시와 맞는 거는 의대 학종이 몽땅 거의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을 못하게 하는 학교는 안 맞는다는 거야, 취지가. 내가 영재고를 가서 굳이 의대를 가겠다 그런 건 할 수 있죠. 불가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가 한 5배쯤 고생하면 돼요. 애가 하니까 뭐 부모는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애가 그런 취지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이제 유형을 분류해 보면 수능형 고등학교는 왜 의대 입시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그래요. 의대가 수능 최저가 수능이 너무 중요하니까 수능형 고등학교는 일반고나 자사고 중에 있어. 그다음에 국영수과 중심의 내신과 수능을 병행하는 학교고 요런 학교들은 대입에서는 교과 전형, 학종, 정시를 동시에 노릴 수 있어. 그다음에 이제 비수능형 고등학교는 특목, 민사 하나고 수능보다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굳이 수능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하피디님이 한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셰프라고 쳐봐. 설거지를 할 필요가 없잖아. 없죠. 그냥 그다음에 일반적인 레시피의 요리를 짜장면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쵸. 그냥 알려주면 돼. 양념은 이렇게 하면 돼를 알려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특목고나 민사고 하나고 다니는 친구들은 민간인들이 그렇게 해대는 수능을 굳이 하지 말고 더 고급한 공부를 해라. 이렇게 모은 거기 때문에 수능하고는 안 맞는 거고 대입은 학종 중심으로 가는 거다. 그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수시와 정시의 뭐 도입 배경이나 이런 기본적인 걸 인지를 했고 그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대입에서 집중되는 게 뭔지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의대와 공대의 수시에서 차이는 이런 거예요. 서울대 학교장 추천. 요거는 교과 전형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공학을 먼저 비교해 보면 학교장 추천은 교과 전형에 가까워서 이 교과랑 같이 분류했어요. 50% 컷이 1.29였고 70% 컷이 1.37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하피디님 아직 아기가 어리니까 1.29면은 전교 몇 등? 이게 딱 안 튀어나오죠. 예. 3, 4등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지. 네. 여기서 일반고라고 전제하면 요 점 뒤에 있는 게 등수라고 보시면 돼요. 1.29면 3등, 3등. 1.37이면 반올림해서 4등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거에 붙은 애들의 50% 컷이 1.3, 70%가 1.37 정도 되는 거야. 기계공학이. 그러니까 이제 대충 3, 4등 정도 평균 그 친구들이 붙는데 왜 3, 4등이냐? 1등들이 의대 간다고 저걸 안 받을 수도 있어. 그럼 이제 2등이 밀려서 받기도 하고 1등은 컴퓨터를 내고 2등이 기계공학을 내고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정도 라인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시사점이 뭐냐면 이 직유는 학교에서 2명만 받거든요. 그럼 1등 아니면 2등이 받아야 돼. 근데 성적이 낮잖아 생각보다. 네. 왜 그랬을까? 의대 냈겠네요. 그렇죠. 1, 2등 중에 직유를 안 받은 친구들이 꽤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1등인데도 내신이 나쁜 학교가 있죠. 명문고 1등들이 주로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거를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연대 교과 전형 기계공학은 1.38이니까 4등, 5등, 4, 5등. 고대가 5등에서 6등. 성대가 5등 정도 라인. 한양대가 3등 라인. 한양대가 더 세요. 네, 왜 더 셀까요? 최저가 없거든. 아, 고대는 수능 최저가 빡시고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어. 좀 확연하게 드러나네요. 그렇죠. 여기서 봐도. 최저가 있냐 없냐가 확 드러나죠. 그러면 여기는 주로 누가 왔겠어요?
수능 최저로 고대를 못 맞추고 고대는 6장이니까 당연히 고대도 냈겠지. 고대 떨어지고 한양대만 된 거야. 최저가 안 돼서. 설마 최저 다 맞추고 고대도 됐고 한양대도 됐는데 설마. 고대를 싫어해서 한양대로 온 친구 한 명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양대 교과전형 온 친구들 대부분은 수능 최저 불안감이 있었던 친구라고 봅니다. 중대가 6등, 7등인 거 맞죠? 그러니까 딱 등수대로 가요. 그러네요. 여기 3, 4등, 4, 5등, 5, 6등, 그다음에 여기가 살짝, 5등 네. 정도 선. 한양대가 갑자기 3등으로 내려간 건 최저가 없어. 중앙대 6등, 7등, 경희대 8등, 9등, 시립대 9등, 9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교 10등 안에만 들면 교과 전형으로 기계공학을 목표로 하면 서울의 서울권은 상위권 갈 기계공학을 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공대에선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의대로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대로 가봅시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북대 교과 전형은 3등 3 중반 해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계공학 가고 싶은 게 목표인 학생은 서울대가 안 되면 옵션이 무지 많은 거야. 옵션이. 너 차를 샀는데 벤츠 살래? 돈이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BMW 그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제네시스 그것도 없는데요? 그럼 폰이라도 사라. 이게 되는데 의대는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건양대가 올 1등급이 컷이야. 교과 전형에서 우선. 연대도 1.03. 최저가 없네요. 1등 중에도 그냥 압도적 1등만 돼요. 순천향대 1등 중에도 역시 압도적이야. 여기 보시면 재밌죠. 수능 최저가 낮을수록 이게 높아져요. 부산대, 인제대 1.08, 충남대 1.11, 1.14. 다 여기 가야지 제주대가 2등쯤이 가는 거야. 나머지는 다 1등이 가야 돼. 2등이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전남대 2등인데 사하보야. 고대도 2등 갈 수 있는데 사하보야. 동국대가 3등 갈 수 있는데 삼합사의 영어 2등급이야. 그다음이 충북대가 3등 정도 가는데 삼합사 2개 평균이고 수학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조선대가 3등 가는데 사합6에 을지대는 사합사. 고신대 그래서 어쩐지 제일 낮은 데가 봤더니 여기 끝이네요. 4등, 5등, 삼합 3이야. 이게 아까 그 기계공학이랑 비교해서 너무 천천천천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서울대를 못 가면 그냥 아무 의대도 못 간다야. 이게 옵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 수시에서 특히 교과 전형은 기계공학은 서울대 못 가면 연대, 연대 못 가면 고대, 고대 못 가면 뭐 이 옵션이 있고 네. 안 되면 전남대, 전북대, 대진대라도 갈 수가 있었는데 이 의대는 그냥 서울대, 연대를 못 가면 전국에 있는 모든 의대를 한 방에 못 가는 거죠. 거의 진짜 차이가 없고 아니면은 최저가 높고 그리고 그래 최저가 버리니까. 결정하는. 그리고 사실은 내신보다 최저가 커트라인을 결정하는 요소로 훨씬 크게 작용하는 게 의대 교과 전형입니다. 학종 볼까요 이번에? 학종 보면 학종 결과예요. 고대가 제일 높았어. 고대가 8등, 9등 정도 갔고요. 중대가 9등, 10등, 연대가 8등에서 11등 정도. 부산대가 이런 정도고 낮은 데로 내려가면 3이 넘고 과기대도 이 옵션이 있죠. 뭐 대진대 5등급도 갈 수 있고 충북대 4등급까지도 갈 수 있었어. 옵션이 있는 거야.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 보면 교과 전형에 비해서 점수 차이가 꽤 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난번 기사 소개할 때 PD님이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조금 높고 내신이 이거보다 나쁜 친구들이 학종을 노린다. 왜냐면 본인 입장에서 나는 부산대 기계공학을 교과로 갈 수 있는데 학종으로 내겠어요? 안 내죠. 왜냐면 교과는 성적표만 내면 되는데 저거는 온갖 걸 다 다 뭐 갈 수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이 힘든 길을. 그러니까 학종은 원래 교과보다 성적이 나쁜 친구들이 가는 게 정상인 거가 당연한 거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일반고 5등은 1.5인데 자사고 5등은 1.9일 수도 있어.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좀 소위 센 학교의 학생들이 주로 몰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학종의 입결을 보면 자사고 비중이 높고 네. 강남 학생들 비중이 높은 게 그런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고교 등급제니 오해를 받기도 하는 건데 어쨌거나 그 학종은 교과 전형보다는 내신 등급 컷이 확 떨어지는 건 현실입니다. 왜냐면 이거 말고도 다른 걸 반영해야 되니까. 근데 의대는 아니다. 근데 의대로 가보면 충북대가 제일 높았어요. 최저가 없어. 1.02, 1.7. 이걸 누가 학종이라고 할까요? 와, 1등 중에서도 엄청 적여야 되네요. 예. 그다음 순천향대도 1.09, 성대가 1.14, 원광대 1.17, 전북대가 1.25, 1.28. 이 최저가 낮아서. 네. 이대가 1.2, 1.3, 사하본대도.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대는 그냥 충북대 의대 이 정도 내신이 안 되면 동시에 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낮은 데를 좀 가보면 고대 있네요. 계열적합이야. 주로 누가 오는 거야? 영재고, 네. 과고, 뭐 민사고 하나가 뭐, 우리가 아까 수능 안 보는 음. 친구들이 주로 오는 거고 고대 중에도 학업우 수형은 수능 최저가 4하보잖아. 네. 4하보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 1.47에서 1.65입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게 한양대인데 2.1에서 2.86. 그래서 한양대는 맨날 의심을 받죠. 1등급도 떨어지는데 2등급이 됐다고? 일반고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한양 이런 건 제껴놔. 특목고나 소수 학교 애들이 가는 거라고 빼놓고 나면 일반고 입장에서 와. 그냥 교과랑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의대는 서울에 있는 웬만한 의대를 못 가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야. 서울대 못 가면 연대 가고 연대 못 가면 고대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내신부터 내신 일단 학교 등수를 관리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고 아울러서 아무리 1등을 했어도 수능에서 자신이 없으면 어디 가서 붙어야 돼요? 1.02, 1.0 여기 가서 붙어야 돼요. 없는 데 가서. 그러니까 없는 데 가서 붙는데 1.02, 1.17, 1.07이 된 거 여기는 자사고랑 특목고 있다 없다? 없죠. 없는 거예요. 와. 그리고 본인이 생각해봐. 내가 경기 영재고 나왔는데 충북대 의대까지 이걸 그러니까요. 그 굳이 안 정도인가?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일반고끼리 붙는 데는 이런 어마무시한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만만해 보이는 일반고 2.5등급이 한양대를 내면 어떻게 돼? 뭐 최저도 안 나와. 최저 나는 수능도 3등급이고 내신도 2.5인데 한양대를 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한창 낭비하는 거죠. 뭐. 수희 아저씨한테 혼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게 공대와 의대의 수시에서 차이다. 옵션이 없다. 하나를 못 가면 의대는 다 못 가는 거고 공대는 서울대를 못 가면 옵션이 많다. 그래서 의대에서 학종을 준비할 때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내신이 일정한 등수 안에 안 듣는데 그걸 비교과를 해서 많이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공대는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계공학을 노리는 친구가 드론도 해보고 막 이런 걸 해. 서울대 못 가면 연대 갈 수 있고 연대 못 가면 중앙대라도 갈 수 있고 중대를 못 가면 동국대라도 가는데 그걸 써먹을 수 있는데 의대가 목표인 친구는 내가 2.3등급인데 의대 가려고 막 실험도 하고 막 의대 갈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해서 서울대 의대 못 간다고 무슨 지방 의대에서 이걸 봐주지 않기 때문에 의대 입시에서 비교과는 일단 성적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래서 이게 되게 싸늘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학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자꾸 학종하라고 게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되게 중요한 시간인데 성적이 안 되면 의대는 무슨 짓을 해도 학종으로 갈 수 없다. 결단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의대를 깨끗이 포기하든가 아니면 정시로 갈 생각을 해야 된다. 학종이 의대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거다. 저는 한마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1, 2, 3등 아닌데 의대 가려고 학종을 하는 건 8월
8월 13일에 모피 코트 입고 명동 거리를 활보하는 거랑 비슷하다. 너무 와닿네요. 지는 멋있겠지. 그래서 의대학종은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오늘은 고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 교과 전형과 의대 학종이 뭐가 다른지 좀 더 분석하는 걸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EVTV님께서 이런 고민을 보내오셨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네요. 공부를 빡세게 해서 의대 가도 10년 이상 또 해야 되는데 과연 그때 엄마 행복할까? 공부 빡세게 했는데 의대 못 가면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데 시간 투자하는 게 맞아? 공부한다고 학창시절 즐겁게 못 보내고 있고 그냥 즐겁게 학창시절 보내고 아무 대학에 아무 과 선택해서 가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사실 EVTV님 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한테 얘기를 좀 해줘야 될까요? 우리 EVTV님은 포켓몬 42단계쯤 되나? 자, 이게 사실 고민할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의 키워드는 워라밸입니다. 의사가 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거든요. 의사가 됐어요. 10년을 빡시게 공부해서 의사가 됐어. 그런데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워라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을 조금 더 벌려고 맨날 야근을 해. 야간 진료 월화수목금 토까지 야간 진료. 그러면 그거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이 친구의 상상에는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뭐냐면 자, 지금부터 하나도 안 놀고 빡시게 10년을 공부해서 의대를 갔는데 또 10년 의대 공부도 10년을 해 행복할까? 안 행복하지. 근데 제가 아는 의사들 대부분은 행복해요. 의대생들도 행복해요. 미팅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다 행복하게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애초에 전제가 잘못됐어. 그래서 워라밸인 거예요. 공부하고 학창 시절을 재밌게 보내는 건 대립이 아니야. 둘 중 하나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학교 공부, 학원 공부는 이게 워크하는 거잖아요. 하드워크. 학생으로서 워크. 하드워크하는 거고, 그다음에 동아리에서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친구 만나고 뭐 하는 거는 자기 삶이에요. 라이프야. 터치해야지. 여자친구도 뭐 능력이 안 돼서 못 사귀면 할 수 없지만 있으면 사귀어도 되는 거고. 잘 이걸 맞춰야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그거를 실수해도 용서받는 게 학생인 거지. 어른들은 실수하면 질책을 당하고 제재를 그렇죠.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는데 고등학생들은 안 그래도 되는 거니까 그걸 균형을 배워가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 시간 정해서 하고 저는 시간 배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 배분 할 거 하고 친구들 만날 거 하고 텔레비도 보고 축구도 보고 손흥민 응원해야지 당연히. 뭐 내가 두산 팬이면 야구도 보러 가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라는 거지. 이 친구처럼 지금 나는 야구도 끊고 친구도 끊고 오로지 공부만 이런 거 아니에요. 스님도 아닌데. 그다음에 논다 쳐봐. 그럼 학교도 끊고 학원도 끊고 난 오로지 그냥 내 삶을 놀기만.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의심되는 거 혹시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그래도 의대 얘기할 정도면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요? 빠져도 상관없어요. 의사도 게임해요. 하나요? 하죠. 변호사도 게임하고 저도 해요. 저도 뭐 포켓몬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포카 게임, 홀덤. 자기 전에 요즘 엄청 인기 많다면서요? 자기 전에 몇 번 하고 하다가 자요. 잠들기도 하고 밤새서 하기도 해. 체력이 딸려서 밤을 잘 못 새기. 게임한다고 공부를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모르겠어요. 두 분이 혹시 이제 상황으로 해보면 학생이 게임한다고 엄마가 하도 못 살게 구니까 애가 여기서 저항의 표시로 그런 건지. 근데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재미도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른들 일하는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일을 했어. 내가 8시간 근무인데 야근까지 해서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했어. 그럼 그 다음날 오전은 쉬게 해줘야지 즐겁게 야근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를 들면 야근까지 했는데 내일 아침에 더 오히려 일찍 와서 근무해. 그러면
이게 일의 효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또 회사 가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 집약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 두 개 어떻게 균형을 할 것이냐. 예를 들면 하루에 2시간을 공부를 하면 30분을 게임을 한다. 하면 되지 왜 못해 이건?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좀 그 정말 특히 의대 이런 거 지망하는 친구들은 정말 자신의 시간이나 많은 노력들을 거기다 좀 투입을 하고 그 30분이 뭐 게임이나 약간 그런 다른 즐거운 요소들은 약간 시간을 부모님 입장에서는 약간 낭비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할수 생각이 있죠. 들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합의가 필요한 거죠. 언제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되셔서 애도 있는데 그렇다고 시부모님이나 본인 부모님하고 그런 게 없나요? 그렇죠. 그건 있지. 있죠. 맞아요.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대화하고 타협을 해서 그럼 요건 요렇게 하자. 요 정도는 설에 저는 하지 말고 사다 먹자. 하나 하고 나머지는 그래요. 합시다. 뭐 이 협의가 필요한 건 똑같아요. 엄마하고 아이들도 예를 들면 게임 문제로 싸웠다. 이 친구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그러면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타협점을 찾아야지. 게임 시간을 약간 줄이고 공부만 하라고 하는 요구도 약간 줄여가지고 타협점을 찾아서 둘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인간은 한 가지에 올인해서 살 수 없고 그런다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공부를 안 하고 나는 정말 나의 행복만 찾겠다. 꼭 어디 가서 찾냐고. 남들 다 학원 갔는데. 혼자서 찾아야 되는데. 혼자 등산 다니나? 뭐 17살이 100개 산 완등을 한다고 기쁠까요? 그렇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학원 가서 친구들하고 농담도 하고 선생님 뒷담화도 좀 하면서 즐기는 것도 있는 거지.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어느 연령대나 이 균형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이야기도 좀 하시고 아빠 이야기도 하시죠. 아빠가 그렇다고 뭐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도 열심히 하고 뭐 자기 분야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뭐 자기 이제 즐거움을 찾는 거 애들하고 놀면서 찾을 수도 있고 캠핑에서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다고 캠핑 갔다고 월요일 날 출근 안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게임을 정말 하고 싶어. 게임을 한다고 공부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균형을 맞춰가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과정에 뭐가 생겨요. 진로나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이렇게 해서 찾는 거지. 한 가지만 맨날 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찾냐고. 그게 학창 시절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꼭 의대를 가야 된다도 아니고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뭘 하면 된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하는 선택은 책임을 져가야 되고 책임의 무게가 나이가 들수록 커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 그 나이 수준에 맞는 책임은 져야 되는 거고 이 균형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게 우리가 학창 시절이고 이 친구도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특히 얘가 왜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솔직히 의대를 가냐 안 가냐는 별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지금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그 균형을 잡게 되면 사실은 본인이 약간 조절할 수 있거든요. 내가 단기 목표가 이건데 이걸 하려면 그래 내가 행복한 시간을 약간 줄일 수도 있겠구나. 이걸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아무리 CEO들이 노는 것 같아 보여도 연말 결산할 때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그 마케팅을 해야 되거나 어디랑 뭘 체결을 해야 돼 이런 건 밤새서 일해요. 대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놀기도 하고. 뭐 저기 의사들도 힘들죠. 아침부터 나가서 하고 주말에는 확실하게 놀아줘야지. 맨날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맨날 근무만 하면 월요일 날 불안해서 그 병원에 어떻게 가? 쉬어야지. 저는 의사들은 강제로 52시간 근무하면 막 구속시키는 거 이런 걸 도입해야 되는 거. 좀 쉬면서 환자들을 생명을 다루는 맞아요. 다른 문제죠. 이제 어쨌든 그런 지점에 있다는 걸 좀 강조해 주시면서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야, 네 맘대로 둘 중 하나 선택이 안 된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워라밸을 맞춰야 된다. 그래도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진로 코칭을 전공을 했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엄마 나 힘들어 그렇게 얘기를 부모님한테 하는 거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흠. 나 좀 힘들다. 약간 그런 나 힘든 거 좀 알아줘. 약간 투정 부리는 그런 것도 좀 행간에서 읽히는 것 같아서 조금 엉덩이 좀 두드려 주시고 격려를 조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EVTV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고민하실 텐데 오늘 소장님 말씀해주신 이 워크 라이프 밸런스 우리 부모님들도 학생들이랑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잘 찾아가시는 그런 2023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